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들 중에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빵,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쌓이면 간 건강을 해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심하면 발암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해로운 성분을 줄이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몸에 해로운 첨가물을 줄이는 쉬운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건강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게맛살 유통기한을 늘리는 화학 첨가물 주의. 여러분, 게맛살 좋아하시죠? 김밥 속에도 넣고 샐러드에도 넣고 그냥 간식으로도 먹기 참 좋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할 필요도 없으니 간편한 단백질 식품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런데 게맛살이 진짜 게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맛살은 주로 어육생 선사료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흰살 생선을 갈아서 반죽한 뒤 여러 첨가물을 넣고 게살처럼 보이게 가공한 제품이에요. 즉, 생선살이 주재료이긴 하지만 여기에 색을 내고 맛을 더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게맛살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첨가물. 착색제, 게살처럼 보이게 빨간색을 입히는 성분. 산도 조절제, 식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 소르빈산 칼륨 방부제, 미생물 번식을 막아 유통기한을 연장. L-글루탐산 나트륨 MSG,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 이런 성분들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한 양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주 섭취하거나 다량 섭취할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맛살을 자주 먹으면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르빈산 칼륨 방부제,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 착색제 식용색소,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색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과도한 나트륨 함량, 혈압 상승 및 심혈관 건강에 영향. 그렇다면 게맛살을 먹을 때 첨가물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간단한 방법으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맛살 속 첨가물 줄이는 방법.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거나 흐르는 물에 씻기. 물에 담가 두면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가고 일부 첨가물 제거 가능. 직접 조리할 때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효과. 이렇게 하면 맛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이 되는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더욱 좋겠죠? 게맛살은 편리하고 맛도 좋은 식품이지만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식빵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부제. 여러분, 아침마다 식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스트로 구워 먹기도 하고 잼을 발라서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식빵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가공식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혹시 식빵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방부제와 산도 조절제 같은 첨가물 덕분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되는 공장식 식빵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식빵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첨가물, 젖산칼슘, 유통기한을 늘리고 곰팡이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 프로피온산 칼슘 방부제, 빵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소르빈산 칼륨 방부제, 미생물 번식을 막아 부패 방지. 과도한 나트륨 소금, 식감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 첨가. 물론 이런 첨가물들은 식품 안전 기준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또는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식빵 속 첨가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젖산칼슘, 프로피온산 칼슘 방부제, 일부 연구에서 과다 섭취 시 장내 세균 균형을 깨트릴 가능성이 제기됨. 소르빈산 칼륨 방부제, 과다 섭취 시 간과 신장에 부담 가능. 나트륨 소금,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함. 그렇다면 식빵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간단한 방법으로 첨가물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빵 속 첨가물 줄이는 방법.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우기. 열을 가하면 일부 방부제가 휘발되면서 감소할 수 있음.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20초 정도 살짝 굽기. 열을 가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첨가물 성분이 일부 분해됨. 무방부제 제품을 선택하기. 시중에 방부제 없는 식빵도 판매되고 있으니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 특히 무방부제 식빵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보관할 때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빵도 이렇게 작은 변화만 주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방부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겠죠? 오늘부터 식빵 드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세 번째, 라면, 신장 건강에 해로운 성분.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언제 먹어도 맛있고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혹시 라면을 먹을 때마다 짜다, 기름지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맞습니다. 라면에는 나트륨, 지방, 첨가물이 많아서 특히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라면 속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들. 나트륨 소금, 1봉지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 약 2000mg 초과. 인산 나트륨면을 쫄깃하게 하는 성분. 신장 기능 저하 시 과다 섭취하면 위험. 산화방부제 기름 산패 방지, 장기 섭취 시 건강에 부담.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평균 1700에서 20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수준입니다. 즉,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동안 소금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라면을 먹을 때 김치, 밥을 함께 먹으니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라면 속 나트륨,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 체내 수분이 증가해 혈압 상승, 신장 부담 증가. 고혈압, 신장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함.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 증가. 그리고 라면의 면을 보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있죠. 이 식감을 내기 위해 인산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인 성분이 축적되면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자, 그렇다면 라면을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면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프는 반만 넣기. 라면, 스프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를 반만 넣어도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을 한번 삶아내기. 라면 면을 한번 끓는 물에 삶은 후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다시 끓이면 기름과 나트륨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소를 추가하기. 파, 양파, 버섯, 청경채 같은 신선한 채소를 넣으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보충되어 신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물은 남기기.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라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스프 반만 넣기, 나트륨 줄이기, 면을 한번 삶아내기, 불필요한 기름과 첨가물 제거, 채소 추가하기, 신장 부담 줄이고 영양 보충, 국물은 남기기, 나트륨 섭취 최소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라면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면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통조림 햄, 발암물질 위험. 여러분, 통조림 햄 좋아하시죠?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찌개, 볶음밥, 반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통조림 햄, 그냥 드시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하면 발암물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조림 햄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해 성분 아질산 나트륨, 햄의 붉은색을 유지하는 보존제 WHO 1군 발암물질, 과도한 나트륨, 신장 부담 증가, 고혈압 유발, 방부제와 산화방지제, 장기 섭취 시간 건강 악화. 통조림 햄이 오래 보관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첨가제 덕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이 아질산 나트륨 소듐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햄을 오래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도록 하고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 정말 위험할까요?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적정량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햄을 가열하거나 위산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위암, 식도암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햄 속 나트륨,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통조림 햄 한 캔 약 2000에서 2500mg의 나트륨.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량 2000mg 초과. 햄 한 캔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통조림 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통조림 햄을 완전히 끊기 힘든 분들도 계시죠. 햄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기. 햄을 바로 먹지 않고 끓는 물에 1~2분 정도 데치면 나트륨과 방부제를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면에 있는 노란 기름이 보이면 반드시 제거하세요. 이 기름에는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소와 함께 섭취하기. 햄을 조리할 때 양파, 버섯, 당근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피망 등과 함께 먹으면 발암물질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 섭취 빈도 줄이기. WHO에서도 가공육 섭취를 일주일에 1~2회 이하로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을 매일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최대 18%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햄을 자주 먹기보다는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자연식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결론, 통조림 햄, 이렇게 드세요. 먹기 전에 반드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방부제와 나트륨 제거, 채소와 함께 먹어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줄이기, 가공육 섭취 빈도를 줄이고 자연식 단백질로 대체하기. 여러분, 이제 햄을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더 건강한 방법으로 즐겨보세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어묵 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존제.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묵, 탕, 볶음, 김밥 재료로도 많이 활용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죠. 그런데 이 어묵에도 보존제와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묵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유해 성분 소르빈산 칼륨, 보존제, 세균 번식 억제 장기 섭취 시간 기능 저하 가능 과도한 나트륨, 혈압 상승, 신장 부담 증가 화학적 유화제, 식감 개선을 위해 첨가된 위장장애 유발 가능 어묵이 부드럽고 쫄깃한 이유는 전분과 유화제, 보존제가 많이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보존제는 어묵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르빈산 칼륨, 왜 주의해야 할까요? 소르빈산 칼륨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허용된 보존제이긴 하지만 고농도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해독 작용을 방해하고 체내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 음주가 잦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묵 속 나트륨,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묵 100g당 나트륨 함량 500에서 900mg. 어묵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초과 가능. 라면이나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겠죠.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묵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묵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에 살짝 헹구기. 어묵을 요리하기 전 끓는 물에 10에서 15초 정도 데쳐주면 표면에 남아있는 보존제와 첨가물이 일부 제거됩니다. 나트륨도 함께 줄어들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름에 볶는 것보다는 탕 요리로 조리하기. 어묵을 기름에 볶으면 첨가된 지방과 나트륨이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탕 요리 어묵국, 어묵탕로 조리하면 나트륨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 미역, 양파 같은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나트륨 배출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 가공되지 않은 수제 어묵 선택하기.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량 생산된 어묵보다 방부제가 적은 수제 어묵을 선택하면 화학 첨가물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함량이 적고 생선 함량이 높은 제품이 더 건강합니다. 결론, 어묵 이렇게 드세요. 먹기 전에 끓는 물에 10에서 15초 데쳐서 보존제와 나트륨 제거. 볶는 것보다 국물 요리로 조리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 첨가물 적은 수제 어묵을 선택하면 건강한 섭취 가능. 여러분, 어묵도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서 건강한 어묵 섭취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섯 번째, 비엔나 소시지 인공 색소와 화학 조미료 주의. 비엔나 소시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죠. 아침 식사, 도시락 반찬, 간식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비엔나 소시지, 그냥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비엔나 소시지에는 인공 색소, 화학 조미료, 보존제 같은 식품 첨가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엔나 소시지에 포함된 대표적인 유해 성분 타르색소, 인공색소, 가공육을 선명한 색으로 보이게 함. 글루탐산 나트륨 MSG, 감칠맛을 내기 위한 화학 조미료. 아질산 나트륨, 보존제, 햄 소시지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 억제. 이 성분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타르색소,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와 알레르기 유발 가능. 비엔나 소시지의 특유의 붉은 빛은 자연스러운 색이 아닙니다. 타르색 소식용 색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타르색소, 왜 문제일까요? 아토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과잉 행동 유발 가능. 일부 연구에서 ADHD와 관련성이 보고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부 타르색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타르색소는 인체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먹는다면 더 신경 써야겠죠? 두 번째, MSG 글루탐산 나트륨 과다 섭취 시 두통, 신경과민 유발 가능. 비엔나 소시지가 유난히 감칠맛이 강한 이유, 바로 MSG 화학 조미료 때문입니다. MSG 자체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식품 첨가물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신경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과 함께 섭취될 경우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이 커집니다. MSG 과도하게 섭취하면 두통, 피로감, 신경과민,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 증가, 위 점막 자극 가능. MSG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아질산 나트륨 발암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 아질산 나트륨은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흔히 들어가는 보존제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질산 나트륨 과다 섭취 시 혈액 내 산소 운반 방해 혈압 문제와 어지러움 유발 가능.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소아민 생성 가능 발암 가능성 증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햄, 소시지 포함. 특히 소시지를 자주 먹는 식습관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소시지 섭취를 줄이고 먹더라도 조리법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엔나 소시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비엔나 소시지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끓는 물에 데쳐서 먹기. 끓는 물에 15에서 20초간 데치면 타르색소, 보존제, 나트륨 일부 제거. 기름에 볶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섭취 가능. 두 번째, 가공이 적은 소시지 선택하기.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적은 유기농 소시지 구매. 가급적 첨가물 없는 수제 소시지 선택. 세 번째, 채소와 함께 먹기. 비엔나 소시지에 포함된 첨가물과 나트륨 배출을 돕는 채소 양파, 마늘, 당근,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 결론,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먹으면 건강합니다. 먹기 전 끓는 물에 15에서 20초 데쳐서 첨가물 제거. 화학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섭취 습관 유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 비엔나 소시지는 올바르게 조리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리법을 바꿔서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다음 음식도 함께 살펴볼까요? 7번째, 단무지 발암물질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단무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죠. 특히 짜장면이나 김밥, 돈가스를 먹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인데요.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입맛을 돋우기도 하고 느끼한 음식과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그런데 단무지, 그냥 먹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단무지는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고 일부 성분이 발암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단무지 속에 포함된 위험한 성분과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맛을 내기 위한 사카린 나트륨 발암 논란이 있는 인공 감미료. 단무지를 먹으면 특유의 달콤한 맛이 나죠? 이 단맛은 사카린 나트륨 사카린, 나트륨염 형태이라는 인공 감미료에서 나옵니다. 사카린은 세계 최초의 인공 감미료로 설탕보다 300에서 500배 더 강한 단맛을 냅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한때 발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카린, 왜 논란이 있었을까요? 1970년대 동물 실험에서 고농도의 사카린을 투여한 실험쥐에서 방광암 발생 보고. 이후 연구에서 사람에게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
사카린은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FDA에서 섭취 안전성이 인정되었지만 고농도로 지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함께 섭취될 경우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가능하면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든 단무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색을 내기 위한 타르색소, 알레르기와 과민 반응 유발 가능. 단무지가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이유, 바로 타르색 소식용 색소 4호, 5호 등 때문입니다. 타르색소, 왜 주의해야 할까요? 일부 연구에서 어린이의 집중력 저하 ADHD 관련 가능성과 연관. 일부 색소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됨, 특히 벤조피렌과 관련. 두드러기, 천식 같은 과민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식품 첨가물 기준에 따라 허용된 양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위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자연 발효된 단무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보존제 아황산염, 장기간 섭취 시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 단무지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보존제로 아황산염 이산화황, SOE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황산염, 과다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소화장애 유발 가능. 일부 연구에서 장기간 섭취할 경우 니트로소아민 발암 가능 물질 생성 가능성. 천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아황산염은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약한 사람이나 아토피 천식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무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그렇다면 단무지를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요? 첫 번째, 찬물에 5분 이상 담가두기. 단무지를 찬물에 담그면 사카린, 나트륨, 아황산염 같은 첨가물 일부가 제거됨. 너무 오랜 시간 담그면 맛이 밍밍해질 수 있으므로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 두 번째, 자연 발효 단무지 선택하기. 타르색소, 합성 감미료 없이 만든 자연 발효 단무지 선택. 유기농 마트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단무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세 번째, 단무지 섭취 줄이고 다른 반찬과 함께 먹기. 단무지를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씩 먹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깻잎, 상추와 함께 먹으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 결론, 단무지, 이렇게 먹으면 건강합니다. 먹기 전 찬물에 5에서 10분 담가서 첨가물 제거. 타르색소, 합성 감미료가 없는 자연 발효 단무지 선택. 단무지 섭취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도움. 단무지는 맛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반찬이지만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조금 귀찮지만 건강을 위해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평소에 많이 드시죠? 그냥 먹으면 몸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그대로 쌓일 수 있지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맛살, 흐르는 물에 씻기. 식빵,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우기. 라면, 면을 삶은 후 첫 번째 물 버리기. 통조림 햄, 뜨거운 물에 1분 데치기. 어묵, 뜨거운 물에 헹구기. 비엔나 소시지, 끓는 물에 데치기. 단무지, 찬물에 5분 담그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족, 친구, 부모님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